돈 얼마 드는지 우리 사회 결혼 비용의 실태 오픈해 보겠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 분들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얘기해봐야 저만 나이 된 티가 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소비자 보호원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거 이름 더 익숙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름이 바뀌었죠. 소비자원이라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각종 불만사항, 제도적인 문제점, 무슨 뭐 사기 사건, 허위 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제도 개선 실태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한국 소비자원. 박시동 씨, 당신 이렇게 모르는 게 없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약간 공적 일을 많이 했다다 보니까 말이 안 나오죠. 했다다가 뭡니까? 했었다 보니까 이런 접점들이 있어서 알게 된 거죠, 그냥. 예. 예전에 제가 소비자원하고 협업하던 때가 있었는데, 어떤 일 때문에, 금융 관련한 소비자 보호 관련한 정책 협약을 좀 했었어요. 금융 소비자도 소비자니까요. 예. 그때 제가 갔을 때 양재동이 있었는데, 피디님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본사 어딨나? 옛날에 양재동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소비자잖아요. 예. 근데 제도가 뭐 잘못됐다. 나 어떤 부당한 피해를 받았다. 뭔가 얘기하고 싶다. 소비자원에 놓고 해보시기를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면서, 자, 그래서 소비자원이 조사를 했답니다. 뭘 조사했는데, 결혼에 들어가는 가격. 야, 이거 도대체 얼마야? 얼마씩 부담들을 하고 계셔? 그래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전국에 14개 지역, 그러니까 거의 웬만한 광역시도는 다 조사한 거네요. 14개 지역에 있는 결혼식장, 370개. 많이 했네. 그리고 결혼 관련한 우리 서비스하는 결혼 준비 대행업이라고 하죠. 예, 그런 업체 152곳 등등등 해서 한 500개 넘는 업체들을 실제로 조사해서 계약 금액을 가지고 이번에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분석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자, 일단 이거는 집 비용이 빠져 있어요. 근데 우리 결혼하시는 세대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어디서 살 건데 이게 또 중요한 결혼 비용이 들어가죠. 예, 근데 그거 빼고 딱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만 한번 체크해 봅니다. 자, 총 비용으로 일단 말씀드려 볼게요. 총 비용으로. 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부담되는데 결혼하겠어? 뭐 이런 거. 예. 서울 강남권역입니다. 강남권역. 3,409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남권역 평균입니다. 그리고 강남 외 서울 지역은 2,815만원. 서울에서 결혼하려면 대충 그날 하루 2천만원은 있어야 된다. 강남에서 하려면 3천만원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머릿속에 일단 그렇게 넣어두세요. 짜투리 빼고. 요즘 어때? 누구 결혼한대? 사촌형 결혼한대? 누구 친구 아들 결혼한다더라. 딱 하면 그냥, 아이고, 젊은 친구들이, 돈 좀 썼겠어. 라고 할 때, 강남이다. 3천. 서울이다. 2천. 이렇게 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당연히 지방 광역으로 내려갈 때마다, 비용이 낮아집니다. 경기권역 1,800만원 정도로 낮아지고요. 인천권역도 대충 그 수준이고, 울산권역이 생각보다 조금 세네요. 1,796만원이니까 울산권역도 뭐 거의 한 1,800만원 선으로 수도권에 근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가 경상도입니다. 경상도가 1,200만원 선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부산이 여기도 1,227만원, 제주도 1,500만원 선, 강원도 1,600만원 선. 경상도 쪽이 좀 확실하게 좀 저렴하게 일단 조사가 됐어요. 요게 들어가는 평균 비용이에요. 하루짜리 비용입니다. 하루짜리 비용. 자, 이제 세부적으로 볼게요. 근데 하루짜리 비용 중에 뭐가 제일 클까요? 당연히 결혼식장 비용이죠. 식장. 식장 대관 해야죠. 그리고 밥 먹어야죠. 식대. 자, 결혼식장 계약금에 서울 강남권역 대충 말씀드립니다. 강남권역에 최고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천만원 정도 된다. 대관하고 밥 먹는 거, 식대 합쳐서. 그 다음에 부산의 최저가는 800만원. 그러니까 전국 최고가
전국 최저가. 물론 진짜 이거 특급 호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예. 그 다음에 또 구민회관 이런 건 더 싸죠. 그런 거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강남 3,000, 부산 800. 차이가 크죠.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큽니다. 당연히 성수기나 비성수기 차이도 있고요. 월별 차이도 있죠. 제일 비싼 달은 언제게요? 4월. 4월이 제일 비싸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적 생각을 조금 하신다면, 예. 가을 추천. 그나마, 예. 4월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 3월, 그 다음 5월, 그 다음 6월이네요. 상반기가 비쌉니다. 하반기가 싸요. 자. 그 다음에, 이 식대 비용 보겠습니다. 식대 비용.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하게 해요? 축의금 내야죠, 축의금. 그렇잖아요. 아직 이제 막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축의금을 많이 안 내보신 MZ세대들은 잘 경험이 없으실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다 우리 결혼식 겪잖아요. 예. 얼마 내는 거야? 뭐 이런 거 모를 때 있잖아요. 통용되는 값이 얼마야? 뭐 안 친하면 얼마, 친하면 얼마, 10년 만에 연락한 친구는 얼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막 통용되는 재미있는 얘기들. 근데 그런 통계나 그런, 축의금을 고민할 때, 친하냐, 안 친하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많은, 또, 사회적으로 보면 이렇게들 많이 해석하잖아요. 이 친구가, 이 결혼하시는 이 혼주 부부가 나를 초청하고 그 사람들도 식대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적어도 거기서 밥을 먹고 축하를 해주면서 밥값 이상의 축하의 의미를 보태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의식 구조가 그래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식대가 얼마짜리냐가 중요합니다.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이상으로 얼마를 보탤지 결정하실 거 아닙니까? 예. 평균입니다. 평균 중간 가격. 많이 올랐네요. 58,000원입니다. 세죠, 여러분? 58,000원이라니까요. 평균입니다. 평균. 그럼 여러분이 안 친하다고 5만원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서 욕먹는 겁니다. 저거 사람이냐? 예? 혼주가 58,000원 냈다니까요. 예. 근데 여러분이 5만원 내면 어떡하자는겨? 손해 아뇨? 그렇습니다. 평균이 58,000원입니다. 지역별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는 결혼식장 참고해서 축의금 금액 정하세요. 예. 강남 85,000원. 평균입니다. 예, 대충 10만원입니다. 최하.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경상도가 또 가장 저렴하네요. 44,000원. 당연히 성수기엔 여기서부터 오버하죠. 평균값이 다 오버합니다. 비수기엔 조금 싸지고요. 이것도 당연히 월별로 보면 이건 좀 특이하다. 식대는 오히려 결혼식장은 4월이 제일 비싸는데 식대는 3월이 제일 비싸네요. 재료 수급이 조금 겨울 지나고 넘어와서 그런가? 아무튼 식대는 3월이 제일 비싸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강남에서는 적어도 식대가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0만 원 더 되는 데도 있죠. 그러니까 대충 서울권역은 10만 원이다 보면 돼요. 예. 8, 9만 원 10만 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축의금을 10만 원 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겨? 본전이요. 축하의 의미는 없어요. 물론 마음으로 보태고 내가 참석해 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박수 쳐주고 하잖아, 친구야. 예. 예, 그런 어떤 달달한 얘기는 대한민국에 남아있지 않아요. 예. 결혼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예. 다 장부가 나중에 보면 보여. 얼마 냈지 너? 이런 거. 예. 10만 원을 그냥 평균가로 잡으세요. 정해드립니다. 그러면 10만 원 위로 축하의 마음을 얹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보통 사이, 너무 친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에휴 왜 나한테까지 청천불곤했어 이런 것도 아닌 보통 친한 사이, 결혼식장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가줘야지 하는 마음이 들면 보통 우리가 얼마 얹어요? 10만 원은 축하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축의금 기본이 20만 원 출발이래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결혼식 참석하는 것도 사실은 좀 부담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냥 제가 딱 오늘 정해드리는 겁니다. 축의금 웬만하면 20만 원 출발하세요. 그래야 욕 안 먹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현실이 이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는 돈 적어도 대관료 빼고 밥값만 그렇게 축하해 주려면 그 정도 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 또 결혼 얘기하면서 축의금 가이드라인까지 제가 싹 정해드렸습니다. 자, 또 결혼식 비용 말고 들어가는 비용이 또
충격적인 비용이 있죠. 뭡니까? 스드메. 스드메. 이런 게 언제부터 필수 비용이 됐나 몰라요. 요거가 필수냐 아니냐는 좀 이따 따지고 일단 스드메의 비용 이것도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드메가 뭔데?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예,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요거 합쳐서입니다. 예, 중간 가격이에요. 중간 가격. 전국 중간 가격입니다. 290만 원. 대충 300 볼게요. 300 보고. 이거는 또 오히려 호남권이 비싸네요. 전라도가 제일 비싸요. 야, 이거 좀 특이하네. 이거 나중에 한번 공정위에 털어야 되겠는데. 예. 담합 같은 거. 예, 일단은 스드메 비용은 전라도가 비싸요. 345만 원이에요. 평균치로 위로 50만 원이나 오버하고 있어요. 많이 비쌉니다. 광주도 340만 원이나 돼요. 부산이 또 다른 건 다 싼데 스드메는 비싸네. 311만 원. 서울은 295만 원. 아무래도 경쟁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경쟁이 생각보다 세면 그래도 가격이 그래도 조금 낮아가고 생각보다는 업체가 적거나 하면 조금 비싸게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라도 340, 서울은 295, 대충 300만 원이라고 보면 돼요. 대충 300만 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스튜디오 촬영이 135만 원 정도, 드레스가 155만 원 정도, 메이크업이 한 7, 8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결혼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결혼식에 관한 경제학도 재미가 있죠. 예. 그러면 보통들 언제 식장 잡고 언제 이런 거 다 예약하나 봤더니 이번에 영화배우 원빈님이 무려 15년 공백을 뚫고 아정당 광고를 찍으셨습니다. 와, CF가 무슨 영화인 줄 알았네요. 아정당이 인터넷 정수기로 유명하잖아요. 전화 한 통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까지. 여러분, 약정 끝나는 3년마다 갈아타야 꼬박꼬박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이니까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모든 걸 설치 당일에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용카드에서 현금 캐시백을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카드값도 많이 나오는데 이왕 쓸 거 현금 지원 받고 쓰면 좋잖아요. 신청도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끝납니다. 너무 편하겠죠? 아정당이 정말 좋은 게 전국 가입자 수 1위이기 때문에 가입 수당이 제일 많아서 다른 데보다 혜택이 적으면요, 차액의 120%를 보상하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도 됩니다. 홈서비스 전문 기업인 아정당 이사 청소로도 유명하죠.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 이사도 있습니다.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아정당. 언제 이런 거 다 예약하나 봤더니 평균 제일 높은 구간이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이에요. 무슨 뜻이냐? 1년 전에 식장 잡는다는 거예요. 1년 전에. 대단한데? 저도 이거는 좀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결혼을 진짜로 하겠다고 양 당사자가 마음 먹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냥 사랑하지만 연애만 할까 이러다가 아니야, 우리는 진짜 결혼해야 돼. 나는 그 단계를 넘어서는 당사자의 의사 넘어가기 요즘 되게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조건도 따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혼하기로 두 당사자 합의를 딱 보고, 그래 우리 결혼하자. 그리고 이제 양가에 또 인사하고 그느 정도 해서 뭐 언제쯤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딱 하고 나면 보통들 이건 제 상식과 좀 달랐어요. 내용이. 그렇게 결심하고 나면 이제 상견례가 끝나야 사실은 본격적인 식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날짜 대충 잡고. 그렇기 때문에 상견례까지 끝났으면 결혼 안 할 리가 거의 없죠. 예. 파혼되고 뭐 이런 건 너무 안 맞으면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 결혼식까지는 별로 고민할 게 없잖아요. 하기로 마음먹고 부모님 뭐 다 허락 다 패스했고, 그러면 그때서부터 생각보다 저는 길어봐야 6, 7개월, 8개월 뭐 아무튼 그 연도 내에 이렇게 좀 잡으려고 하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랬고요. 평균이 12개월에 18개월 전이라는 거는 지금 2025년 대충 6월이라고 해볼게요. 월 다 끝났으니까. 그러면
오늘 결혼을 결심한 사람들이 내년 크리스마스 때 식장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텀을 오래 뛰나? 중간에 무슨 일 헤어질 일 천진데. 그렇잖아요. 예. 너무 긴데 이거 불안한데. 어떻게 1년 반짜리 예약을 걸어놓고 결혼을 기다릴까? 그렇지 않아요? 싸워서 헤어질 것 같은데. 뭔 일이 나도 날 것 같은데. 아무튼 제 생각과는 너무 다른 통계가 여기 하나 나왔다. 결혼식장 예약이 주로 1년에서 18개월까지가 가장 많았다라고 하네요. 다들 확신 있나 보지? 예, 결심! 그러고 나면 앞으로 1년 반은 우리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들 하시나 봐요. 죄송합니다. 예. 자, 요게 이제 결혼식에 관한 짧은 우리 비용, 우리 사회의 단면 하나 짚어봤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값이 안 들어가 있어요. 집. 어마어마하죠. 사느냐, 전세로 가느냐, 월세로 가느냐, 각 지역에서 거주 접근성을 어떻게 할 거냐, 직주 접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뭐, 교육을 어디다 시킬 거냐, 친정 가까운 데 갈 거냐, 너랑 나랑 직장이 어디니까 삼각형으로 해서 가운데로 갈 거냐, 한 사람은 편하고 한 사람은 고생하자, 뭐 이렇게 할 거냐. 예, 이런 비용까지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예, 서울 구평 평균가가 예전역에 10억을 넘었죠, 여러분. 예, 살려면, 바이 하려면.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집값을 넣으면 이제 감당 안 되는 수준으로 비용이 올라갑니다. 이러니 혼인에 결심을 한 젊은 세대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 때문에 혼인의 결정을 망설이거나 용기를 못 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 특성상 혼인의 단계를 넘어가야 뭡니까? 출생으로까지 이어지는데 그런 비율이 높아지는데 요 앞단에서 커팅이 너무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비용을 줄여야죠.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젊은 세대들이 거주하고 결혼하고 가정 꾸리는데 가장 부담 없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각종 공공 주택 정책이 그쪽에 포커싱이 맞춰져야 되고요. 그래서 거주 비용이라든지 이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 부담을 확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육아 비용 같은 것들도 당연히 떨어뜨려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해야 되는 거고 아무도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그쪽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요거 있죠. 요거는 제가 조금 특이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드메라든지 식장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이거는 약간은 제도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약간 뭐랄까요? 허례허식, 보여주기 문화. 요게 좀 세지 않나 싶어요. 예. 솔직히 우리 툭 까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누구 결혼식장 딱 오면 어디부터 봐요? 호텔에서 하나? 이렇게 보죠. 그래서, 뭐 5성급이야? 강남에 어디 무슨 호텔이야? 뭐 신라 호텔이야? 그러면, 돈 많나 보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건데 호텔에서 해야지. 뭐 이런 거. 누구는 드레스를 어디서 했대? 스드메를 어디서 했대? 근데 드레스 연예인 하다못해 배나왕은 아니더라도 뭐 어디 걸 했대 뭐 이런 거 쟤는 뭐 어떻게 했대 이런 거 여기에서부터 사실 우리 보여주기 문화 때문에 꺼려 하거나 이 정도를 사람들이 나한테 급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나 이런 거 너무 거슬려 해요 마음에.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아예 결심도 안 해버려. 이게 좀 문제가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사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의식적으로다가 이걸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몇몇 연예인들부터 시작했지만 스몰 웨딩 있잖아요. 가볍게 그냥 진짜 친한 사람 50명만 불러가지고 밥 먹고 편안하게 그런 데서 이제 옷도 딱 둘이 예쁜 정장 한 벌 정도 입고 예쁘게 혼인서약 같은 거 하면서 파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스몰 웨딩으로 가자. 허례허식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문화가 이제 생기고 있죠. 하지만 아직도 일단에는 이렇게 허례허식이 많이 좀 남아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이 허례허식 문화를 우리가 그대로 인정해서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 많이 공급하자 이런 건 제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공공 결혼식장을 많이 공급하자 해도 되겠냐고 이게 구민회관 오픈하자 구청 오픈하자 그럼 오시겠냐고 의식이 바뀌어야 오시지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시대로 가자. 그런 거 기대하지 말자. 그리고 그런 거 허례허식 버리자.
그런 걸로 사람 등급 평가하고, 야, 너 이거 청첩장 이거 비싼 종이로 했다. 이런 거, 야, 이 청첩장 보고 바릴 거 이거 좀 비싼 거. 뭐가 중요합니까? 요즘 다 모바일로 하면 그만이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스드메에 들어가는 가격이 뭐 300에서 500 막 더 비싼 건 당연히 더 비싸죠. 드레스 안에 뭐 1000만 원짜리 많죠. 예. 그런 거 하면 뭐예요? 하루치인데. 다 남들이 기억도 못 하는 거. 본인들도 결혼하고 나면 보지도 않아요. 그 결혼식 사진. 차라리 그 돈, 제가 옛날부터 제 후배들한테 그래요. 얼마 쓸 거냐? 그럼 얼마 쓴대.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좋은 카메라 사들고 여행을 가라. 해외여행 가고 신혼여행 말고도 여행 다녀라 차라리. 예? 예를 들어 1000만 원 쓸 것 같으면 500만 원짜리 패키지 2번 가겠다 야 이러면서 그때 찍은 수많은 사진들로 사진첩 내라. 그게 오히려 너희들 추억에 남는 예, 그런 진짜 그게 스드메다 막 이런 얘기도 해주곤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이런 비용을 좀 안 써도 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